안녕하세요.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통화 증가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화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돈의 흐름에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통화 증가율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제가 그 M1, M2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한국 내에서 그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네. 뭐 M1, M2, 뭐 LF, L 이런 통화 지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통화 지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M1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통화예요. 유동성이 높다는 건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통화죠. 네. 그래서 M1 보면은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지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입니다. 뭐 요구불예금은 은행에다 언제든지 맡겼다가 또 찾을 수 있는 이자가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수지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도 은행에다 맡겼다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자는 요구불예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도 그냥 맡기지 마시고 이게 요구불예금인지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좀 이자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통화 지표가 M2인데요. M2는 여기다가 정기 적금 같은 걸 넣습니다. 정기 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짜리 예금도 있고 2년짜리 예금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만기, 2년 만기 예금 들었다가 그 이전에 찾으면 그 이자 안 줍니다. 그래서 M2는 조금 M1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M1이 규모가 한 1192조 정도 되고요. 네. 3월 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M2는 평장 기준으로 한 3811조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통화 증가율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최근에 통화 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M1 증가율은 3월 통계가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무려 전년 동월 대비 13%나 감소했습니다. 13%. 13%. 2020년 10월 그때 27.8%나 증가했거든요. 그때 네.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하고 돈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M2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거는요. 2008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만큼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통화량이다 그럴 때는 M2예요. 강의 통화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3월 보니까 3.8%로 증가율이 많이 낮아져 버렸죠. 네. 그래서 2021년 12월에는 13.2%까지 갔는데요. 지금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 통화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인데 코스피는 왜 아직도 저평가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시가총액하고 강의통화 M2하고 상대적인 비율을 한번 보고 네. 이게 가급 평균보다 이해 있으면은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그 다음에 밑에 있으면 가소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05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이 강의통 M2에 비해서 평균이 58%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한때는 66%까지 많이 올랐었죠. 이때는 이제 코스피가 가대평가된 거고요. 이거는 2021년 5월이었었어요. 이때 코스피가 3,300 넘었을 때였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평균보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통화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줄어든 거고요. 네. 줄어든 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거 3월 보면은 한 52%거든요. 가급 평균이 58%인데 지금 52% 정도 되니까 평균보다 아직도 낮으니까 코스피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급 평균으로 보면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M2 대비 M1의 비율이요. 전에 코스피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똑같이 가고 있나요?
그래서 M1은 그 유동성이 더 높은 통화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까 M1은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입,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은행에다 맡겼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유동성이 높으니까 이 돈들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데요. 언제든지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M1, M2 비율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림에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은 은행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에다 돈을 안 놔두고 그 돈을 1년 만기, 2년 만기 정기예금에 들었죠. 그래서 M2가 M1보다 상대적으로 늘었고요. 네. 주식을 살 돈이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낮아지다가요. 올 그 2월에 31.3%. 근데 3월도 보니까 이제 31.3% 2월하고 똑같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작년 뭐 10월, 11월만 해도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들면 금리가 5%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5% 주는 데는 아예 없고요. 많이 낮아졌어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지금 한 3.5%예요. 이것도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 금리가 3.5%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은행 정기예금에 덜 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M2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이제 이런 돈들이 M1, 뭐 요구불예금이나 저축성예금 이런 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야 이제 어디가 수익률이 높을까 기다리는 자금이라는 겁니다. 네.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이제 돈이 덜 가니까 이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단기 부동자금의 경우에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기 부동자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로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은행의 그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그다음에 요구불예금, 현금통화 이런 것들이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기 부동자금이 2020년 3월에요. 1609조였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었죠. 1월 보니까 1390조로 뭐 거의 그 200조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월 1390조 원에서요. 2월 증가하고 3월 보니까 1326조 원으로 늘었거든요. 1426인가요? 네, 1426조 원.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익률이 좋다면은 이 돈들이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수익률 높은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할 텐데 아마 그 부동산은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당분간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이미 그 저점을 치고 저는 올라온 과정에서 앞으로 조정을 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뭐 어디가 수익률이 높을까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보면요, 이게 주가하고 관계를 보면은 단기 부동자금하고 코스피하고 고점에서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점에서는 코스피가 좀 선행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그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하고 단기 부동자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걸 뭐 비교해 놨는데요. 네. 코스피 마이너스 폭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축소되고 아마 조만간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부동자금도 계속 전년 동월 대비 이게 하락만 하다가 이게 그림에 보면은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먼저 오르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기대하면은 이런 아마 단기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더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주식시장으로 돈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부동자금은 이제 코스피가 조금 선행하는 걸로 지금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시 주변 자금의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제 더 직접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범위를 좀 좁히면요. 네. 우선 고객예탁금, 투자자 예탁감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작년 말에 한 46조 5천억이었는데요. 올 4월 말 보니까 53조 정도로 약 7조 정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주식형 펀드라고 그러죠. 이거 주식형 펀드는 간접 투자 자금이거든요. 이게 작년 말에 한 91조 4천억 됐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한 96조 6천억 정도. 이것도 좀 늘었거든요. 특히 그 MMF가
작년 말에 152조 정도 됐는데 최근에 180조까지 한때 200조도 넘었습니다만은 MMF가 한 그 30조 이상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은 더 적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증가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4월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보이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쪽으로 앞으로 돈이 더 몰려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만약 제 예상대로 6월, 8월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은 아마 이런 자금들이 더 늘어나면서 주식을 사고 4분기에는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더 가까운 것이죠. 주식시장과 더 가까운 증시 주변 자금을 봤을 때 증가한 후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돈이 더 몰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주가의 흐름도 같이 가늠이 되겠죠. 이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주식시장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겠죠. 예, 부동산은 아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작년에는 돈이 은행예금으로 많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우리 가계 금융자산 보면은 2021년에 은행예금이 43%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는 그 46%로 늘어나 버렸어요. 은행예금이. 작년에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예금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마 이런 자금들이 지금 대기 자금의 형태가 되고 주식 비중은 23%에서 2020년 23%, 작년 20% 떨어졌는데 아마 올해는 은행 예금 비중은 좀 축소되고 주식 비중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그렇군요. 은행 예금 비중 줄어들고 주식 비중 높아진다. 뭔가 작년 말과는 정말 분위기가 다른 작년하고는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2020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때 그 동학개미운동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23%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23%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든데 그래도 20%에서 21, 22% 점차 올라가는 과정이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 증가율 낮아지고 있는데 돈의 흐름에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퀴즈 시간 문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서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요? 제가 단기 부동자금이 많아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그 단기 부동자금도 정의했고 그보다는 주식을 더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돈들이 3가지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단기 자금 이런 것들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프를 그 3가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적어놨어요. 거기서 한 가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3가지 중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하나만 딱 적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